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예,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 나 죽, 사중생. 그래서 이게 미친 고슴도치로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든 북한이든 지배 집단은 잔혹하면서도 비겁한 국가 약탈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스탈린이나 뭐 레닌이나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택동이 얼마나 흉악하냐면 그 키신저 만났을 때 미국의 이렇게 인구 구성 보니까 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중국의 그 가임 연령대에 해당하는 여성 한 1,000만 명쯤 보내드릴까요? 모택동이 그랬다니까. 그런 악마예요. 그런 악마에 비하면 지금 북한, 중국의 지배 집단은 잔혹하고 탐욕스럽지만 굉장히 비겁해요. 그러니까 이 자들한테는 너 죽, 나 죽, 사중생으로 버티면 자유도 지키고 평화도 지켜요. 그래서 미친 고슴도치가 되면 돼요. Mad Porcupine. 우리는 독침이라고 부르지만 군사학에서는 독침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슴도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미친, mad는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거는 핵무기 때 쓰는 용어인데 저는 비핵이라도 갖다 쓸 수 있다고 봐요. 북한 섬멸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그 공격력이면. 또 우리 공격력이면 여기서 조금 더 축적시키면은 중국의 최소한 5성 3시는 박살을 낼 수 있으니까 상호 확증 파괴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비핵이지만 mad죠. 그러면 mad porcupine, 미친 고슴도치네. 우리가 미친 고슴도치 게임을 하면 자유도 지키고 평화도 지켜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악마를 봤잖아. 악마의 이제 맨 막내가 이제 김정일이든 그래도 악마적 성향이 있어, 거기에는. 그런데 이제 오리지널 악마라 그러면 레닌, 스탈린, 모택동 이런 자들이거든. 또 히틀러. 이런 자들은 아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진핑이나 김정은 같은 자들은요. 악마가 아니에요. 악마의 상속자일 뿐이에요. 시진핑이 날라리 하방 생활을 했거든요. 문혁 때 저도 농촌에 가서 하방 생활을 하고 인민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혁 때 하방한 자들 중에 농촌에 있으면서 공산당 입당이 허락된 자 있었나? 거의 없어요. 무지하게 예외적이에요. 시진핑에는 자기 아버지가 명색은 숙청돼서 한직에 있었다고 하지만 워낙에 그 아버지가 온화하고 말하자면 인덕이 있어서 그 동네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생활 중에 입당이 됐어요. 특혜를 받았죠. 하방 생활을 한 상태에서 마을 인민위원장이 됐어요. 특혜를 받았죠. 하방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칭화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특혜죠. 시진핑은 하방 상태에서 3번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어땠나요? 제1차 세계대전 4년 동안 전선 참호에서 있었습니다. 전선 참호에 서로 쭈그렁관 가죽 천으로 만든,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쭈그렁관 이렇게 서로 박아가지고 틀어서 서로 패 녹이고 눈알 녹였어요. 히틀러도 그때 눈알 거의 녹을 뻔했어요. 기도랑. 영국군과 독일군이 염소가스 틀어가지고. 보직이 뭐였냐? 그때 무전기가 없어요. 참호 연락병이에요. 서로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참호 위로 툭 올라와서 탁탁탁탁 뛰어. 그래서 탁 들어가. 그럼 딱 저격 대상이지. 안 죽고서 그걸 계속했어요. 히틀러가 개 데리고 다녔잖아, 나중에도. 그 세파도 항상 기르잖아요. 그 개를 왜 기르냐면 참호 연락병일 때도 목숨을 같이 했던 게 개예요. 그 개는 아니지, 물론. 그러나 그래서 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개를 참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 부상했을 때 상부에서 야, 너 참호연락병 이제 너무 많이 했어. 너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너 보직 바꿔줄게. 히틀러 안 그랬어요. 나 죽더라도 이거 계속한다. 이런 피해 웅덩이, 참호 웅덩이, 거기서 악마가 태어나는 거예요. 날라리 하방에서는 안 태어나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 지식층은 이미 1837년이면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회가 확확 바뀔 때예요.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회 정치 자체가 바뀔 때예요. 근데 룰루랄라거든. 아직도 러시아는 농노고.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죠. 푸시킨. 부인이 미인인데 이 부인이 천하의 바람둥이 여자라. 그래서 러시아 사교계에서 웬만한 남자랑 이 부인이 안 잔 남자가 없어. 그런데 하필이면 부인이 러시아의 최고의 명사수랑 잤을 때 네가 나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결투 신청을 해서 그 명사수의 총에 맞아서 죽어요. 자살이에요. 푸시킨 일종의 자살이에요. 부인이 내놓은 바람둥인데 러시아 사교계에서 이 부인이랑 웬만한 남자치고 안 잡은 남자가 없는 그 정도의 바람둥인데 하필이면 러시아 최고의 명사수랑 동침을 했는데 그 명사수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투를 걸었다니까. 오른쪽 레닌은 가장 그 민감한 나이 때, 청소년 때 형이 그 테러 단체에 가입해서 형이 사형을 당했다고. 그런데다가 러시아는 자기들 자존심이 굉장히 한데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입장에선 동양 난장이들이야. 일본은 키가 뭐 155 뭐 이래. 정말 굴욕적인 게 러시아 육군의 특수부대가 코사크 기병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이라고들 말했었어. 코사크 기병들, 지금 우리가 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폴란드 사람들 정도로 체격이 좋아. 키가 150도 안 되는 150, 160 요 사이 대부분이 그 일본 육군에 걸려가지고 전멸해버려요. 만주에서.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그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여순 함대,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발틱 함대, 러시아의 해군력 전체가 다 여기로 와갖고 다 수장돼 버려요. 배가 한 척도 안 남아. 한 척 딱 남아서 귀환해요. 그게 뭐냐면 발틱 함대 함대장 부속선. 기껏해 한 400~500톤짜리 배. 그 다음에는 1914년부터 저게 펼쳐지죠. 제1차 세계대전. 사실 그거 전쟁 확 확전시킨 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죠. 확전되자마자 무슨 일 벌어졌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수십만 명이 전사하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갇혀요. 저게 그때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뚜껑이 뒤집히죠. 거기다 러시아 궁정은 음란하고 완전히 마비돼 있고 니콜라이 황제는 전쟁놀이 하듯이 전선에 붙어가지고 궁정은 내팽개치고 현장에 나가 있고 뒤집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악마가 나오는 거예요. 모택동도요. 중국의 진정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신적 국부는 누구냐? 홍수전입니다. 나는 예수의 동생이고 야훼의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농민반란, 기독교 사교 농민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거 이후에 중국은 완전히 헤매잖아.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반청 종족주의가 팽배하고 그 다음에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쥐어 깨져서 완전히 그 러시아처럼 자존심이 완전 구겨지고 1918년 일본이
전승 국가가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거기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여기서 나도 미국, 영국 편이에요. 그러고서 칭타오에 있는 저걸 공격해버렸잖아요. 칭타오에 있는 저기 그 산둥반도에 있는 독일 식민지. 그걸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에 무슨 공산혁명이 왔다는데 우리 그거 못 참습니다. 아, 보니까 러시아 반공 투사들이 전부 시베리아에서 지금 저 악마 같은 적군과 싸우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일본, 대일본 제국이 시베리아에 출병을 해서 저 악마들을 무찌르겠습니다. 적군을 무찌르겠습니다. 백군을 도와서. 그래가지고 만주에 그때 국제 반공 연합군이 출병을 하는데 80%가 18만 명 정도가 일제 군대예요. 만주에서 그때부터 만주를 먹은 거야, 사실은. 눌러 앉은 거지. 그래서 현지의 그 장관의 그 군벌과 손을 잡고 공동 경영을 시작을 한다고요. 이러면서 중국이 순식간에 공산주의가 퍼지는 거거든. 이게 쌓여갖고. 그런데 모택동에는 한 2세대쯤 되죠. 1세대는 뭐 진독수, 리타치오 이런 사람들이죠. 모택동은 그거보다 한 세대 늦어요. 한 10살, 뭐 15살 어리죠. 최소한. 근데 모택동에는 중국이 잘하는 게 뭐냐? 농민 반란이다 이거야. 지금 도시에서 지금 소련 오다 받고 뭐 도시에서 폭동 일으키고 이거 다 장난이야. 아, 도시 인구 몇 명이나 돼? 얼마 안 돼. 도시 무슨 공장 그거 몇 개나 돼? 얼마 안 돼. 우리는 무조건 홍수전과 같은 농민 반란으로 가야 돼. 그래서 농민 반란으로 가야 우리가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을 쓰죠. 그게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 1927년 책입니다. 잘 쓴 책입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제가 모택동 책 중에 최고로 꼽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읽어보면 돼. 나머지는 다 개소리예요. 모택동이가 그렇기 때문에 모택동이는 인민해방군을 한 번도 사령관 같은 걸 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인민해방군의 모든 사람들은 모택동을 아버지요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에 의해서 혁명이 난 게 아니라 게릴라 부대,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혁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이는 평소에 당 보고 야, 너희 까불지 마, 이 자식아. 혁명은 총구에서 했어, 임마. 너희도 총으로 쏠아버릴 수 있어. 내가 그냥 체면상 당 하는 거지 혁명은 총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이중구조잖아요, 사실은. 인민해방군과 당이 인민해방군에 대한 지배력이 옛날 소련에 비하면 훨씬 약해요, 전통적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낫다고 변했지만. 예를 들어서 당이 인민해방군에 파견 보내는 그 민간 고급 당뇨를 코미사르라고 불러요. 정치장교. 소련은 전부 민간 당원을 보내요. 군대로. 지금도 중국은요. 그 정치장교가 당이 군에 보내는 게 아니라 군이 당으로 보냅니다. 정치장교 이력을 보면 군이에요. 출신이 군. 그래서 시진핑이 그 군복 입고 다니잖아. 나도 그 군인이었다고. 시진핑의 첫 직장이 인민해방군 소속 군수 참모 따까리였거든. 가방 못 쥐었거든. 가방 들고 다니는. 그래서 군복 입고 다니는 거야, 시진핑이. 자, 그리고 모택동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오른쪽 사진 보세요. 저 관상을 보세요. 저 젊었을 때 관상인데 눈빛이 굉장히 이렇게 슬퍼. 저럴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사온 처녀하고 결혼을 억지로 시켰는데 그걸 차버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멀쩡한 처녀를 얘가 며칠 밤 데리고 사다가 돈 쓴 거 아깝잖아. 얘가 내 첩이야. 그래서 모택동이 차버린 마누라를 아버지가 첩으로 만들었다가 애가 괜찮네. 그러니까 모택동의 본 마누라한테 당신은 좀 늙고 말이야. 좀 어째 너무 좀 험해졌어. 그냥 나가줘. 모택동 생모는 쫓겨났어요. 자기가 차버린 마누라가 자기의 새엄마가 됐어. 그러니 관상에서 저 눈빛에서 저게 나오지.
저러면서 악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진핑 같이 날라리 하방에서 악마 안 만들어집니다. 스위스 베른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좀 만주에 와서 황태자로 살은 저렇게 해서 김정은이 저런 악마 안 만들어져. 진짜 악마는요. 나도 안 챙겨. 자기 이익도 없어. 세상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고 절대 권력을 만들고 그거 자체에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사진. 가운데 있는 게 모택동이거든. 연안에서 찍었을 거예요. 왼쪽 보면 이게 아마 주울레 같죠? 생김새가? 예, 주울레 이렇게 젊었을 때. 그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해외 언론과의 선전 작업을 잘했기 때문에 또 그때 미국이나 이런데 좌파 공산주의 동조 언론인들이 많아서 저렇게 훌륭한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저 얼굴 이렇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시닉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이잖아, 관상이. 저러면서 악마가 되는 거예요. 열성유전의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악마는 악마를 낳지 못합니다. 오직 잔혹하고 비겁한 카르텔 상속자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괴성이 있는 악마들이에요. 자기 거 안 챙겨. 그 옛날 소련, 옛날 중공이 그래요. 여기저기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재산을 짱받고 있는 석유가스 마피아, 국가약탈 카르텔. 국가약탈 카르텔. 이런 거죠, 지금은. 잔혹하고 참 그런데 굉장히 비겁하고 탐욕스러워요. 상속자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미친 고슴도치 플레이를 하면, 매드 포큐파인 게임을 뛰면, 즉 다시 말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 나 죽 사중생 게임을 하면 전쟁을 막고, 그러니까 즉 평화를 지키면서도 자유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 게임 뛰는 거지 뭐. 이재명은 소원대로 노예로 살라 그래요. 제가 이재명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우리는 노예로 살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는 너 죽 나 죽 사중생 게임 뛸 수 있는 거지. 중국 노예 1000kg짜리 무기만 만들어도 오성 삼시는 다 들어오네. 저장, 장슈, 산동, 허베이, 랴오닝, 베이징, 샹하이, 텐진, 다 들어오네, 너희는. 2000kg짜리 만들면은 하이난까지 다 들어오고, 하이난, 그 다음에 해안에 있는 걸로는 하이난, 광동, 후지안 들어오고, 내륙에 있는 도시로는 특별시로는 충칭까지 들어오네. 2000kg짜리 타격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저게 중국 인구의 60%가 넘고 GDP의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 고슴도치 게임 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 세대는 이미 지금과 같은 상속자들이 아니고 소시오패스 악마와 싸워서 자유를 지켜냈잖아. 우리는 악마도 아니고 마탱이가 간 상속자들을 상대로 하면 되거든요. 잔혹 비겁한 카르텔을 상대로 하면 되거든. 우린 힘이 많이 컸고 훨씬 쉬운데 지금 와서 왜 무릎 꿇자는 거지. 타임머신 타고 1920년대쯤으로 가셔.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소련, 좋습니다. 완빵의 이상적인 신문명 사회주의와 독립을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동희, 그분의 인생 중에서 제일 제가 잘했다 싶은 거는 그렇게 해갖고 레닌한테 가서 딸랑딸랑해서 40만 루블인가 50만 루블을 받아온 다음에 그거 슈킹했어요. 그냥. 운동자금. 그건 참 잘한 거지. 그렇게 해서 김일성한테 40만 달러 받아서 슈킹한 게 그 강철 서신 김영환이죠. 그거 잘한 거지. 그런 건 잘한 거예요. 예. 자, 우리는 그래서 이재명 씨한테 당신은 소원대로 노예로 사셔. 우리는 그런 인생 안 살아.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전도하지 마. 그러면 이제 한판 우리랑 제대로 붙지. 그렇게 말해줘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